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에서 ESG BPS 우리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세컨즈의 남알바 남석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이제 ESG BPS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협력사 공급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방식으로 ESG가 또 같이 통용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PMG 삼성회계법인에서 ESG 전략 자문을 하고 있는 김정남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지속가능 혁신팀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하이닉스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환경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모 TL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대표님들 혹은 실무자들의 ESG 방향성, 나침반, 네, 그런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ESG BPS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사례들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지만 같이 협력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에 대한 그런 사례 정도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중소기업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ESG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많은 사례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같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소개된다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사례라고 준비해주신 우리 SK하이닉스와 아모레퍼시픽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각 기업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ESG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이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SK하이닉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협력사 안전보건 환경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코 얼라이언스라고 해서요. 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SH 컨설팅이라고 해서요. 협력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저희는 또 기술 지원과 작업 환경 개선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제 동반성장, 소위 성장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그램이 있고요.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금 지원, 그리고 품질 관련된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 복지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환경 법규 진단이라든지 안전 진단 이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중소기업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기업에도 필요한 건가요? 대기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하겠죠. 우리 SK하이닉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스스로가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 또 중소기업들 협력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 현재는 이제 SH 차원의 안전보건 환경 차원에서의 국내 법규 117개 기반으로 해서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리걸 리스크를 좀 진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보다 좀 명확한 성격에 있어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특히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이 내 제품에 대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만들어진 건 아닌가,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들도 그렇고 실제 유통사들도 저희 대기업한테 상당히 많은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저희도 이제 저희 공급망 협력사들한테 요구하게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서 저희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준비된 것도 보면서 약간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제일 처음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기업이 어떤 ESG를 또 도입하고 있는지, 이 파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진테크는 가니까 SH 포털에 로그인을 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좀 시스템들이 다 또 제공받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당사에서는 그 저희 사내 또는 사회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해서 회사의 방침 그리고 각사들이 준수하시기를 희망하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저런 이제 포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중소기업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뭐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좀 대기업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가이드라인보다는 일단 바로 자신들의 고객사의 어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포탈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정책이나 방침들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ES를 접근하는데 반드시 좀 필요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없이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ES적인 관점을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약간 막막할 수는 있잖아요. 저런 포털이 없으면,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한상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런 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먼저 좀 점검을 하시고 다 하실 수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좀 약하다는 부분, 또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중심을 하시고 실제로 하시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고객들한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어떤 교육 자료를 역으로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확실하게 그런 가이드를 보고 또 먼저 질문해 볼 수도 네. 있는 거고 자리를 마련할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ESG를 풀어나가는 방법이겠네요. 또 그런 설명을 받아서 또 벤치마킹을 잘 해서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신 또 기업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SK 하이닉스의 협력사 코미코인데요. 저 117개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다 체크리스트를 또 현장 점검 사진도 찍으시고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ES 쪽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서 117개 너무 많다고 하지 않으시나요, 중소기업들? 규제가 강화돼서 조금씩 더 늘어갈 예정인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 SH 컨설팅 당사의 프로그램에 수년간 가입을 하면서 매해 이렇게 좀 더 우수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 등 그 회사에서 SH 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잘 일궈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SH 컨설팅을 통해서 각 협력사들의 좋은 예는 동종업계에 공개가 돼서 좋은 선례들이 하나의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어떤 파급 효과를 업계 내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점검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없었던 걸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해야 되는 걸 조금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고 경영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법규는 다 지키는데 그걸 좀 더 추가로 우리가 더 개선하려고 하시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미코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설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게 결국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공통적인 맥락은 같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저희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그 가장 메인은 뭐 비용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인력이 아무래도 한 분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런 기본적인 것들 뭐 하루하루 체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뭐 외부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챙기는 것들이 약간씩 이제 소홀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면서 뭐 열심히 지금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개선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만큼 또 저희 입장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이랑 준비한 이제 협력사 두 개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상무님 보셨을 때 한번 전체 요쪽 반도체 협력사 두 개를 정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생각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 돼 있으시고 실제 우리 지금 뭐 사례가 소개된 유진이라든지 코미콘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사례들은 정말 잘 된 사례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고 있는 또 사례들 정말 어려워하시는 네.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이런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2차, 3차 협력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도움이 전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좀 더 고민이 같이 좀 진행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 영상들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플라스틱이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필수 불가결 아니겠습니까?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협력사들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신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 대표님이 페이퍼 프레스라는 걸 만들려고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특허를 받으셨고 각 사 내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유해물 관리 프로세스도 가지고 계시고 테스트 뒤에 이제 금형 설계를 하셔가지고 페이퍼 프레스 만들어 가시는 장면까지 저희가 봤는데 고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모레퍼스픽에서 요청하신 내용들 주로 반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나요? 타이밍이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내부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많이 저희 포장재 쪽에서 줄여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특히 이제 세트나 저희 단상자에 들어가는 저런 그 제품을 고정하는 선대라고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거를 플라스틱으로 이제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마침 이제 신우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매 조건부 R&D 사업하고 같이 해서 정부 지원 받고 저희도 지원하면서 같이 개발해가지고 단가도 맞추면서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지금도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그리고 저희 유통사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캐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제품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께서도 오래 고민을 하셨고 그러한 결과로 이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 거고 그 단순하게 그냥 종이를 저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않아라는 관점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접어서 하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그 실질적으로 화장품 그 용기나 화장품 들어가는 그 제품을 고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어서 종이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거든요. 어렵지만 항상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작업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막연함? 어려움, 비용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시도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먼저 선뜻 저게 투자를 한 게 그쵸.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비용은 들여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원가 보상은 안 해주고 투자를 하시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제가 하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답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그 아까 대표님처럼 먼저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호 좀 니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필요성을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대기업하고 같이 우리 정부한테 어떤 지원을 요청하거나 역으로 무턱대고 이제 먼저 도전하는 것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미리 충분히 얘기하고 지원 방안도 좀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이후에 개발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도 논의가 좀 된 다음에 하는 것도 저는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중소기업 스스로 뭔가 딱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이제 공급망 관점에서 같이 뭔가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영역이 다 약간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만났던 협력사는 하나인데요. 친환경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기도 되게 도전적으로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특허도 결국 받으시고 엄청 고민 많이 하셨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단일 재질로 해가지고 이제 용기를 만들거나 하는 네.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게 한 뭐 2000년 초반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P나 PP로 단일 제품을 써야지 녹이든 분해하든 나중에 그것을 다시 가공해가지고 P나 PP에 적절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게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글로벌 다른 업체들과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마침 아까 그 단일 용기에 대해서 한창 찾고 있을 때, 예, 저분들이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무척 이제 반갑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오늘 화장품 쪽이니까 이게 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들이나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이나 미주 쪽에 그쪽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훨씬 좀 엄격하고요. 품질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쪽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게 재활용이 진짜 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내용물이 변색이 되거나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추려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상향된 그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들이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공정에서 비윤리적인 건 없는지, 그리고 뭐 환경에 유해한 것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밖에 없고, 계속 얘기하면서 E랑 S랑 계속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붙어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거 요구사항도 두 개를 다 보는 것 같고. 그렇죠. 환경적으로 좋아야지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그 재활용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 영향이 있어서 이게 같이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또 결론적으로 뭐 상장사를 목표로 하든 아니면 엑시스를 목표로 하든 뭔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서 본인들이 미래 시장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또 다른 분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소재를 어떤 새로운 공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한 과제는 BP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런 어떤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국제과제 등을 통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펀드를 국가 부처로부터 좀 충당을 받고, 그리고 만들어진 어떤 파츠나 새로운 어떤 공법, 머티리얼들이 수용처를 자연스럽게 좀 찾는다고 하면 각사들이 친환경 소재 개발이나 어떤 부품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 좀 있으니까 이건 진짜 또 큰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었던 4개의 협력사 영상들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또 대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ESG를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파면 팔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또 관리자분들께 어떤 말씀들을 해주고 싶은지. 중소기업 그 협력업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소기업의 그 눈높이에 맞춘 ESG의 그 어떤 교육 자료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대한상의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홍보를 하고 있으니 그런 공공재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바는 이렇게 모기업 또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안전보건의 프로그램 또는 지속가능에 대한 프로그램,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타 ESG 컨설팅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저변을 넓힐 예정입니다.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이 각사에 왔을 때 그거를 각사들이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적극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각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그냥 잠재우는 게 아니라 좀 먼저 선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 수용하시는 것을 권명합니다. 특히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네.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 그런 관점에서 쉽게 시작을 하시면 대기업이나 어떤 대한상이나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조금 더 안 어렵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네. 현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면서도 거래하시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거래사들한테 항상 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든지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조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게, 이게 대기업들이 ESG를 받아들일 때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 큰 흐름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그 중에서 ESG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사실은 저는 이제 환경 부분이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하시고 도움 받으시고 하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우리가 적응해야겠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바로 이제 규제를 동일하게 뭐 사업장 규모나 인력의 규모에 따라서 동시에 규제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시간을 좀 텀을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기업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이 그다음에 참여를 하고, 이런 접근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이게 포용적인 성장 안에서의 뭔가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ESG BPS 하면서 만나 뵀었던 기업들 또 인터뷰하면서 오늘 또 만나 뵈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인력도 좀 부족하고 비용도 좀 부족하니까 그런 앞에서 진행했었던 좋은 사례들을 보고 또 더 나은 어프로치를 하기 위한 약간 발판으로 삼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중소기업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중소기업들이 나타날 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손들고 질문하는 걸로, 네, 그런 기회들을 찾아 나가시는, 네, ESG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했던 ESG BPS 2편 마무리하고,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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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ESG를 주제로 각 패널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각사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ESG 경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ESG 시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저희 협력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환경 규제라든지 뭐 중재재해법 대응이라든지 대표님 입장에서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영상이나 사례들이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KPMG도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또 대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만들어서 또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